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제 건축 현장, 철거 현장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현장을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건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건축 자체도 사실은 일단 부동산 투자 영역의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종종 올려드리는데 제가 일단 막 현장 보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게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이 저 영상 보시면 건축업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지식이 부족해요. 혹시나 좀 잘못 전달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지금 건축 모든 과정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과를 내 보니까 도움을 받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제일 큰 이유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철거 현장이에요. 철거 현장이라서 별게 없는데, 여러분 이 건축하면 10년 늙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한다고 10년 늙진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이 뭐 생각한 것보다 무조건 돈이 많이 깨지고, 무조건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건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10년 늙어요. 저도 이걸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리고 저 수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간에 갑자기 도장 기능사를 땄잖아요. 그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간 내서 따는 게 이렇게 완전히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건축 관련돼서 좋은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건축의 스승님 같은 분, 그런 분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잘못된 분들도 많이 몇 명 만났었어요. 어떤 분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돈이랑 모든 자금이랑 대출은 내가 다 끌어오고 본인은 일단 그 건축 과정에 관여만 해주신 다음에 본인은 일단 그 나중에 이게 분양이 될지 팔릴지까지도 이 책임을 안 져주시고 지어주는 것까지 한 다음에 돈을 받아 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고객 유치거든요. 그냥 고객 유치인 거예요.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분을 느껴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만 하면 돈이 돼요. 왜냐면 건축 시공비만 받으면 되니까. 물론 그 전에 설계도 해야 되고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따로 있긴 하지만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시공하시는 분들은 시공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되는데 시행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파는 거거든요. 팔든 이거를 나중에 빌려주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을 제가 겪으면서 제일 답변을 못 해주신 게 뭐냐면은 건축한 다음에 처분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팔지, 아니 임대를 놓을지, 다 지은 다음에 가치가 어떻게 될지.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공인중개사님들이 잘 알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새 빌라가 많이 활성화돼서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라가 시세가 불명확합니다. 생각보다. 불명확해요. 어쨌건 열심히 알아봐야만 알 수 있건데 이거는 건축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을 알아보신다면은 저는 뭘 꼭 조언을 드리냐면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건축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랑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해온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썼는데 이 건축의 디테일과 시공의 모든 걸 다 알까요?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건축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만 좀 익힌 거예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모든 과정은 도움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결과는 이거예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 비용을 지불한다 해도 수익이 난다면은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만 쭉 해오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출이 나와요. 대출 나옵니다. 신축하는 거니까 이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땅을 살 때도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집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철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뭐예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였겠죠.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나 법인이 사서 부시고 집을 새로 지을 건데 일단 살 때는 집이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12.4%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키면 중과세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부시고 다 지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청에서는 이거를 땅이라고 인식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법인의 성격이나 개인이 취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이 요청하는 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미리 알아두세요. 그 맞춰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청하는 서류 그대로 해야 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구청마다 요청하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좀 달라요 이상하게. 조금 달라요. 요청하는 이 서류가 약간 달라요. 확인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저는 아직까지 이걸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 취득세 바뀌고 막 이런 서류들이 더 생긴 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부동산 투자만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대출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세금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거 때려 맞으면 건축한 다음에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뭐느냐. 두 번째는 일단 이게 보시다시피 부동산은 개인으로 했을 경우에 사신 다음에 지금은 뭐 2년이 있다고 되지도 않지만 2년 정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법인이 아니고서는. 근데 법인은 또 취득할 때 12.4%고 중간에 종부세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종부세도 비껴나갈 수가 있고 제 말은 종부세 부담해서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단한 표현은 좀 그렇고요. 지은 다음에 팔아 넘기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주택 투자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니까 오히려 신축이 걸리는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막 보유 기간이 4년, 6년, 8년 이러시잖아요. 근데 건축이 오히려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주택이 너무 엉망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 피할 수 있고, 대출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이 짧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게 뭐냐면, 팔 때 양도세가 아니에요. 그냥 사업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을 지은 다음에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판매업인 거예요, 이게. 사업 소득이 돼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취득할 때, 대출 받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처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택을 사고 파는 세금은 다 피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 개념이 뭐가 다르냐면 지금 주택에 붙어 있는 세금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해가 정상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는 이걸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어가지고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왜 짓냐고?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사실 분들 많아요. 주택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군가는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을 이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악마 취급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저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10년 늙었을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철거 있잖아요. 진작에 됐어야 돼요. 그런데 광주 사건 이후로 연장이 됐고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야 되는 감리 시스템도 바뀌어요. 더 바뀔 겁니다. 그것만 끝나니까? 아니잖아요. 건축자재, 여기 계신 인건비, 그리고 각종 세금, 원자재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근데 저는 이 건축을 하면서 이 건축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설프게 저도 잘 몰라요 생각보다 여러분. 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고 있다는 거. 저는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있고 이걸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건축 과정에 비계를 뭘 쳐야 되고 철거는 얼마나 걸리고 밑에 뭐 집안이 어떻게 하는데 무슨 원지 자재를 뭐를 쓰고 뭘 지어 올리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시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이 시행하는 사람은 시행에 관련된 걸 먼저 배우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땅을 잘 확보하는 거, 그리고 대출을 잘 받아내는 거.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늘어나는 규제와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 체력. 그리고 나중에 얘를 어떻게 누가 사용하거나 누가 소유하게 될지 매각 처리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시공하신 분들은 열심히만 지으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거는 당연히 끔찍한 건데, 여러분. 끔찍한 건데, 예전엔 생각을 잘 못하던 부분이에요.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저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치거나 잘못되면은 그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건축이 쉬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힘들겠다. 이 건축,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제가 계속 뭐가 불안해지니까 건축에 대한 추천을 하기도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고 파는 거 말고 분양받는 거 말고 뭔가 위로 올라가서 공급하는 것도 해보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지금 건축에 있는 이 사업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대선이 끝난 다음이라든지 나중에라든지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정말 땅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서울에 땅을 미리 사둔 경우가 아니면 사서 과연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원활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